제2종합특검팀이 홍장원 전 차장을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전격 소환하며 거대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검찰에 출석해 카메라 앞에 선 홍장원 전 차장은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입건되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번 소환이 과연 정당한 수사인지 아니면 조태용 라인이 누명을 씌우고 조이대의 도움을 받은 사법 외교 카르텔의 설계인지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이 CIA에 그 개헌 관련 설명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사전에 조사를 받거나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입건되고 오늘 소환을 통보받았는데 일단 오늘은 특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많을 텐데 12월 3일 날 밤이 길었죠. 아무리 길었어도 하룻밤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시켜드릴 만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란 발생 직후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렸습니다. 이때 이제 국가안보실이 동원이 됐고 외교부가 동원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소식 국정원이 동원이 됐고 동원이 된 거야. 국정원까지. 국가안보실이 외교부를 통해서 미국에 보낸 내용이 이번에 또 구체적으로 알려졌는데요. 그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했다.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 대항 입장 견지, 계엄은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종북 좌파. 이런 내용을 이제 보냈던 거야. 그런데 미국 외교부에서 12월 3일 계엄이 해제된 후에 보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미국의 동의를 못 받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좀 신경이 쓰였겠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트럼프님이랑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우리 정치적 시위다 이런 거를 이제 알리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국정원이 CIA에도 보낸 거야. CIA. 근데 이 내용이랑 비슷하대.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작성이 됐냐? 김태효가 불러줬다는 거야. 김태효가 국정원에다가 이렇게 보내라 내용을 불러줬대. 그래서 그 국정원 직원이 그런 진술을 한 거야 이번에. 그래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 연루가 된 사람들 이번에 피의자로 입건이 됐는데 그 가운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홍장원 1차장이 12월 5일에 김태효하고 나눈 텔레그램이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 그 내용을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국힘 탄핵 반대 당론이 나왔고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하신다니 천재 이루의 기회. 국민의 절반은 우리 편이라는 내용의 텔레그램을 김태효에게 보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이 기간에 국정원이 미국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홍장원 1차장도 연루가 된 것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수사 결과 어떤 내용이 나오든 홍장원 1차장에 대한 고마움은 저는 잊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줬으니까. 일관성 있는 진술과. 하지만 여기에 뭐 깊이 연루가 됐다면 그것까지 우리가 또 응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 내용 혹시 뭐 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 오전에 특검 갔다 왔는데 제가 봤을 때 수사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특검에서 이거 지금 언론에 나왔던 CIA 이거 내용 있잖아요. 보고받은 적 없으세요? 홍정원 차장이? 제가 어제까지 국정원 안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보고받은 적 없어요. 그리고 비상계엄 국회에서 해제되고 난 이후에 이 정무직이랑 부서장 회의에 있다고 했잖아요. 홍장원 전 차장은 이거 주관한 적 없습니다. 조태용이 지시한 내용이에요. 조태용이? 조태용도 이번에 입건되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제가 뭐 특검 쪽으로부터 전해 듣고 국정원 쪽에도 여러 차례 크로스 체크를 해봤는데 한 달 전에 어쨌든 원 압수수색을 하고 관계자 40여 명 조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 중에서 30여 명 정도가 참고인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조태용 라인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좀 모함적 진술을 한 게 아니냐. 조태용 네. 라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함적 진술을 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저기 양재동에 계신 분들한테는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보고받은 적 없고 그 김태우하고 또 막판에 싸웠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거 CIA 이거 한국 지부가 용산에 있어요. 네. 거기에도 홍장원 차장이 방문한 적도 없고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이제 저 텔레그램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게 최상병 특검 팀에서 이게 확보했던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저거를 뭐 천재일우의 기회다 이렇게 텔레그램을 보내셨던 이유가 네. 제가 좀 유추하기에는 네.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그 모셨던 사람이고 맞습니다. 네. 마지막까지는 좀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네, 그랬던 끝까지 게 아닌가. 지켰어요. 네, 예의는. 네. 근데 그 이후에 그 다음 날 바로 잘렸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에 와서 이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특검에서 조금 폭풍적인 그런 수사를 좀 하고 있지 않나. 홍장원 차장이 어떻게 보면 지난 12.3 내란에서 결정적인 재판에 나가서 증언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팬클럽도 생기고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잖아. 네네네네. 예, 근데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지금 이런 뉴스가 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특검 갔다 왔거든요. 예, 네, 근데 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제가 예. 구체적으로 종합특검에서 어떤 걸 포착해가지고 수사를 했는지는 못 들었어요. 네. 근데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한 달 전에 특검에서 이제 국정원 서버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아, 그렇죠. 35명 정도 불렀더라고요. 35명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을.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전현직이 포함됐는데 네, 어쨌든 그 홍정원 사장이 관리했던 그 부서 해외 파트, 그러니까 이게 1차장 산하의 그 여러 부서국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뭐 실제로 CIA 측하고 접촉을 했던 사람들, CIA. 예, 네, 네. 그다음에 그 내란 사태 때 합수본이 구성되려고 했을 때 예, 국정원에서 파견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 예, 이렇게 좀 나눠서 불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그 홍장원 차장을 좀 모함하려고 하는 그런 진술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홍장원을 싫어하는 국정원 내부 관계자가 네네네. 좀 있다. 모함이라고 네. 하는 거는 이제 좀 없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아니면 좀, 있는 사실도 비틀어서 진술하고 뭐 그런 모양이네요. 네. 그래서,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국정원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고, 예, 내란 중임무 종사로까지 입건을 해버리려면 어느 정도 뚜렷한 정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어제까지 지금 이제 그 국정원 안에 계신 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예, 홍정원 차장은 그 CIA의 그런 계엄은 합리적이었다? 뭐 정당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지금 네. 홍 전 차장이 조선일보에 보니까 한 줄 입장을 밝혔던데 내가 뭐 CIA 측에 전달하거나 그런 것들을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거든요. 네. 그게 맞아요. 음, 물론 그 비상계엄 상황 때 그 이제 보니까 김태효가 지시를 했더라고요. 김태효가 네, 신원식 실장은 그 내부 사정을 잘 모르고 예, 김태효가 조태용한테 연락을 해서 음, 조태용이 홍장원 차장에게 연락을 해서 네, 그 정무직 회의를 진행을 하고 예, 지금 이제 그 부서장 회의가 이제 그 계엄사에다가 우리 국정원 사람들 네. 그 수사 몇 국에 예, 얼마나 몇 명 파견 보내다 이런 회의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뭐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하는 그런 회의인데 그 부서장 회의나 정무직 회의를 주관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네, 차장인데. 그리고 이제 예, 그 회의를 주관하고 참석했다는 게 예, 국회에서 그 비상계엄 해제가 된 이유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 또한 2차 계엄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2차 계엄을 하려는 시도 중에 하나다. 예, 뭐 그렇게 그건 봤었던 특검의 것 같아요. 생각이죠. 네. 네네네.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좀 오류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제일 확실한 거는 제가 이제 특검 측에다가 좀 취재를 해서 그 이제 네. 전해 들은 얘기는 네, 특검에 진술한 국정원 요원들 중에서 네,
뚜렷한 것들이 발견이 돼서 입건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뚜렷한 게 그러니까 네. 진술이네요 이게 그죠? 네, 어떤 맞습니다. 물증이 네. 아니고 40여 명을 불러다 조사했는데 그중 일부에게서 홍장원 전 차장 관련 혐의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뭐 진술이 나오다 이 특검 얘기는 이거죠 지금. 네네네네. 그건데 또 국정원 측을 취재한 바로는 일부 인원들이 홍 전 차장을 모함한 것 같다. 네네네. 그러니까 홍 전 차장에 대한 호불호는 굉장히 강하다고 들었어요. 국정원 맞아요. 내부에서. 평가가 갈리는 것처럼 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예시가 네, 그 정보사의 그 박민우 준장님 관련해서도 내란 특검에 그랬죠. 제보가 몇 개 들어갔던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이 나왔던 것처럼. 그걸 또 수사했어요 별건인데. 예. 근데 그렇게 특검은 특검법에 규정된 것만 해야지 거기서 인지했다고 그걸 다 하려고 하면 누가 거기서 제보를 하고 할까요? 그죠? 근데 내사를 했는데 어쨌든 수사가 아니라 내사를 했는데 예. 그 이제 제보가 들어온 만큼의 내용이 사실관계 확인이 안 돼서 예. 어쨌든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했죠. 네. 근데 약간 그런 스탠스이지 않을까 지금 이제 홍장원 차장을 이제 입건을 한 게 예.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구체적으로 혐의가 뭐 밝혀진 건 없고 국가정보원 관계자를 이제 서버를 압수하고 뭔가 이제 비상계엄 해제가 되고 나서 국정원에서 정무직 회의, 그러니까 약간 간부들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뭐 2차 계엄을 시도하려고 하는 행위 중에 하나를 했다. 그리고 미국 등 우방국 CIA나 우방국 정보기관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려는 역할을 했다. 그거에 관한 보고를 홍장원 전 차장이 직접 받고 거기 또 관여를 하고 뭐 지시를 했다. 지금 언론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오혁진 기자를 연결했냐면 제가 취재한 내용도 비슷합니다. 국정원 내부에서 홍 전 차장은 원래 뭐랄까 홍 전 차장을 따르는 분들이 있고 홍 전 차장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많은 후배들이 이렇게 다 따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성격이 강직하고 좀 대쪽 같으면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예, 저도 약간 회사에서 그런 타입인데 저 되게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절반은 저 좋아하고 절반은 저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타협을 잘 하지 않거나 아니면 후배들을 계속 일을 하게 돌리거나 하면 좋은 소리 못 듣겠죠. 홍장원 전 차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어제 이제 그 언론사의 보도들을 보고 의아해하셨을 게 홍장원 전 차장 하면 우리 계엄을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실상을 알린 내부 고발자로 알려져 있는데 갑자기 2차 종합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 부분은 그때 그 계엄 선포하고 이튿날 그 국정원 회의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입건이 됐기 때문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거기서 저기 홍장원 차장이라고 해서 빼주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소환 조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홍장원 지금 뭐 피의자라고는 합니다만은 가서 이제 진술을 하고 그 다음 과정에서 어떤 선별 작업이 있지 일단은 회의에 참석한 이상 거기에 이제 뭐 정무 부서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그랬겠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1차장은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괄적 입건에 가깝다. 이래가지고 너무 그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는 조금 저기 약간 좀 뭐 충격 받으실 필요는 지금 단계로서는 아니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려야 돼요. 네. 약간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반전이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마지막에 대반전 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홍 차장이 언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CIA 관련된 해외 부서가 제 담당이었던 것은 맞지만 계엄 관련한 메시지 같은 건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 명백하게 부인 취지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혐의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특검이 어떤 증거를 발견하고 어떤 그 증거 목록에 따라서 홍 전 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는지 우리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조사가 진행이 되고 실제로 관련된 내용이 조금씩 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사에 따라서. 근데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워낙 계엄 관계에서 그 전국에서 체포 명단, 체포 리스트를 다 얘기하고
그 당시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한 증인으로 출석해서 했던 발언들이 온 국민에게 엄청나게 인상을 준 아니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 전화해서. 그렇죠. 싹 다 잡아들여. 네. 뭐 그리고 이런 게 가능한 나라가 어디? 평양. 뭐 그러니까 너무나 뇌리에 각인이 돼 보이부 있거든요. 막 이런 게 뇌리에 막 영화의 한 장면처럼 딱 이제 찍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함부로 예단하기보다는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민주당 이제 박선은 의원에 따르면은 2024년 12월 4일 이른 새벽 정도에 아마도 윤석열이 김태호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과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 그런 주문을 했겠죠. 이러저러하게 이런 상황들을 좀 이렇게 유리한 방식으로 알려달라 그러니까 안보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국무부나 백악관이 파트너였을 것 같고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정보기관의 동등한 위상을 가지는 CIA 쪽에 연락을 좀 해가지고 윤석열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그 결정을 하게 된 회의체가 당시에 정무직 회의 부서장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아마도 조태용 원장이 당연히 이제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행을 했을 텐데 그 참석자니까 그 경위와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가 전달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추후의 대처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라는 건데 저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예.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건의한 게 있었어요. 아, 윤석열한테. 여인영이? 예. 하더라도 내년 1월에 트럼프 취임한 뒤에 하시라고. 계엄을 실제로. 계엄을. 지금 바이든이고 그런데 트럼프하고 훨씬 말이 잘 통하실 거고. 그런데 내년 1월에 취임이다. 네. 그다음에 저기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도 있었다고.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해외 다녀오셔서 그래서 트럼프 취임하면 그때 거기에 맞게 그 트럼프 부정선거 좋아하니까 세트로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하면은 그림이 나오는데 왜 지금 하시냐? 황급하게 서둘러서 했느냐 하려고 하느냐. 네. 여인형이 맞았던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저기 이 CIA와 접촉하고 뭐 국무부와 접촉하고 뭐 이러는 것들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바이든 정부에 이게 CR이 맥히겠냐고. 이게. 당연히 안 먹혔겠죠. 그렇죠. 안 먹히는데. 그러니까 뭐가 급해서 그때 이 연병들을 했냐 이거. 아니 보니까 그리고 특검이 또 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해서도 이제 그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뭐 혐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그 열흘 동안 12월 13일까지 그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비판하고 저지하는 뉴스는 차단 삭제했다. 이런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KTV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국방일보. 국방일보. 예, 거기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뭐 당시 군 그리고 이 뭐 제대로 조사도 안 됐었지만 당시에 대통령실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 검찰, 뭐 경찰 뭐 네. 이렇게는 쭉 들여다봤지만 주변부에서 이렇게 일종의 뭐라고 되면 치어리더처럼 활동했던 그룹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경향신문은 완전히 뭐 큰일 날 뻔했던 거였죠. 그렇죠. 네, 다 단전단수 대상이었으니까. 대상이 됐었으니까 이렇게 비판 언론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이런 그 계엄을 옹호하면서 나머지는 다 차단시키는 이게 진짜 네. 나쁜 거거든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그렇죠. 했던 거니까 네. 아주 엄히 다스려야 되는 범죄다, 중죄다 생각합니다. 예. 종합특검이 단서를 어떻게 찾은 거죠? 네, 원래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내란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달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단서가 나온 겁니다. 사건 자체는 오늘 처음 밖으로 알려졌지만 종합특검은 그동안 국정원 관계자 등 40여 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등 정무직 6명을 입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정보기관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연루가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홍정원 전 차장은 내란의 폭로자로만 주목을 받아왔는데 내란에서 중요 임무를 맡았을 수도 있다라는 게 종합특검의 판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홍 전 차장이 맡았던 국정원 1차장은 해외 정보 수집과 대외 협력 업무를 총괄합니다. 1차장 산하부서가 미국 정보기관 등과 소통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검은 지휘 라인에 있던 홍 전 차장이 관련 내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단서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오는 22일 홍 전 차장을 불러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는 홍 전 차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네, 홍 전 차장의 입장은 듣게 되면 또 바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죠. 내란 특검도 수사를 꽤 오래 했고 그런데 이런 의혹이 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을까 궁금하네요. 네, 홍 전 차장 하면 싹 다 잡아들여라 하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그리고 정치인 체포조가 운영됐다라는 걸 공개했던 그 폭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홍 전 차장이 국회에서 폭로한 게 2024년 12월 6일 계엄 사흘 뒤였습니다. 그런데 전날인 5일 김태호 전 안보실 1차장에 텔레그램을 보내는데요. 큰 틀에선 윤 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이런 대목도 담겨 있습니다. 탄핵 반대 당론이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하니 천재 일우의 기회다. 국민 절반은 우리 편이다라고 하면서 전략을 조언했습니다. 특검은 바로 그 무렵에 국정원이 미국 정보기관에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고 홍 전 차장의 당시 구체적인 행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계엄 이틀 뒤 그리고 체포 명단을 폭로하기 직전에 이런 텔레그램 대화를 나눴다라는 내용이네요. 이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특검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해서 각각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미국으로, 국정원에는 미국 정보기관에 메시지를 전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의 내용 역시도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특히 안보실이 움직인 윗선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있는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의 계엄 메시지 수사도 결국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내란 국조 특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홍장원 차장의 그 체포 명단 그와 관련해서 엄청난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맞습니다. 준, 그런데 이 2차 종합특검 팀에서 피의자로 입건을 네네네. 했습니다. 홍 차장은 CIA에게 그 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적도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보낸 적도 없다,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특검팀 취재를 해보니까 당일에 홍장원 차장의 그 얘기는 짧고 내란의 밤은 길었다. 그리고 국정원 서버 압수수색해서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네. 오늘 홍장원 차장이 출석해서 출석한다. 조사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썰이 있죠. 네. 하나는 특검에서 주장하는 바, 즉 김태호의 지시를 받아서 국정원 1차장 라인, 즉 외교 쪽 라인을 통해서 CIA를 불러서 윤석열의 불법 내란을 옹호하는 내용을 미측에 전달했다. 그 과정에서 홍장원 차장이 결부돼 있다라는 게 특검의 시작일 것 같고, 제가 홍장원 전 차장 주변 지인들 그리고 국정원 라인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선뜻 답을 못해요. 네, 그래서 뭐 이거 답을 못해요. 네, 그래서 국정원에다가 예. 비공개 보고를 해라 저한테. 예. 제가 정보위 그쵸, 위원이니까. 그랬더니 아직 보고할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고는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뭐 이렇게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특검 조사를 받은 상당수 인원들이 조태용 라인들이에요. 이번에 2차 특검에서도 네. 그러니까 조태용 라인에 있는 자들이 홍장원에 대한 일종의 음해성 진술을 한 것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 가설입니다. 두 번째 가설, 홍장원 차장이 실제로 양심 선언을 하고 이슈화된 게 12월 5일, 6일이에요. 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했던 특검의 밤은 길다라고 했던 건 12월 3, 4요 어간이에요. 즉 이분이 양심의 갈등을 겪어서 번뇌를 해서 고백하고 양심 선언을 한 이전의 행위가 다른 게 뭔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가설이 동시에 저는 존재하다고 봅니다. 어떤 건지는 아직은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죠. 네. 홍장원 전 차장을 간접 취재해 보니까 자기는 결백하다, 자기는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따져봐야 될 부분 같아요. 뭐 실제로 홍장원 차장이 본인이 이제 고백한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때는 대통령이 윤석열이었고 국정원의 1차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체포 명단에 대해서 발표하기 직전까지는 정부에 배속된 인원으로서 역할을
그거는 이미 나왔어요. 예, 이미 홍정원 전 보도로도 차장이 다 나오고. 뭐 보도도 하고 자기 예. 입으로도 이야기했어요. 예. 자기는 윤석열을 되게 존경했고 그렇죠.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다. 예. 잘 되길 바란다라고 그렇죠. 했고 김태호하고도 문자 보낸 것도 있었어요. 예. 그것도 이미 다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위를 넘어서서 뭔가가 있나. 실제로 김태호의 오다를 받아서 예. 김태호가 준 내용을 CIA 쪽에다 넘기는데 복무를 했냐 예. 이게 그럼 그게 내란에 가담을 한 거냐. 그렇죠. 가담을 예. 한 거잖아요. 예. 그 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특검의 수사를 확인할 수 특검의 있다. 수사와 예. 좀 더 취재를 저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국정원도 정리를 해야죠. 이런 부분들은. 예, 국정원도. 예. 예. 그래서 내부에 이때까지 쭉 해왔잖아요. 음. 국정원 내부 작업들. 근데 그 얘기도 합니다. 지금 홍장원 차장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윤석열 김건희의 범죄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냐. 특검의 수사가 왜 홍장원으로 쏠리냐. 지금은 김건희, 윤석열, 특히 이제 뭐 그 김건희와 관련된 특히 이제 이 내란의 기획자가 누구냐 이런 걸 좀 밝혀야 되는데 왜 본질을 못 찾냐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고요. 네. 지금 제가 뭐 여기 방송에 몇 번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예. 1차 특검 때부터 계속 조금 전 문제 제기를 했는데 본질을 짚어야죠. 예. 그리고 국정원 사안만 하더라도요. 네. 조태용 보세요. 조태용 원장 지금 1년 6개월 받았나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자가 그 국무회의 멤버가 아니에요. 국정원장은 참석 대상도 아닌데 용산에서 불러서 국무회의 내란 국무회의에 가잖아요. 예. 사전에 분명히 인지했단 말입니다. 불법 내란을. 네. 그럼 국회에 보고해야죠. 근데 그게 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 재판부가 풍문으로 들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아니 그런 걸 어떻게 풍문으로 듣습니까? 정말 전 이번 판결 유감이고 네. 특검 수사도 좀 아유, 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특검이 조금 더 강도 높은 수사를 해줘야 된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고 있다. 네. 뭐 특검에서는 어제 약간 발표문 같은 거를 통해서 기자들한테 특검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일부의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라고 당부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런 시각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1차장님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는 날 한 20시경에 전화를 대통령이 전화가 올 테니까 전화 대기하라는 거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처음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라고 하는 지시를 제 보좌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 전화를 대통령한테 하라고? 예, 그런 그럼 지시가 있었다. 아,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라고 하신다라는 지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몇 시쯤 그걸 받았죠? 예, 한 8시 좀 넘어서인데 제가 저녁 8시 22분에 대통령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예. 8시 22분에? 그 지시를 받고 네. 제가 전화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럼 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무슨 보고를 했죠? 요지는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통신 축선에 대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아, 통신 숙선에 대기해라? 그렇습니다. 내용은 얘기 안 하고요? 예, 그 내용은 아마 그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한두 시간 이후에 얘기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뭘로 유추했습니까? 사실 그때는 특별하게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대통령한테 전화가 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8시 22분에 통화를 한 이후에 대통령께서 대기하라고 한 말씀이셨기 때문에 국정원 청사로 돌아가서 직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중에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일어난 부분을 TV로 보고 그 후에 한 30분 정도가 지난 10시 53분 정도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1차장한테 전화를 먼저 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의 전화를 했습니까? 전화 내용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비상계엄을 발표한 사실을 확인했는가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까 윤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중요한 요지는 그 방첩사령부를 적극 지원하라는 부분이 이어지셨습니다.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다. 그리고 또 있었잖아요. 뭐 잘 지원하면은 예산도 주고 수사권도 주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셨고요. 네. 풀 텍스트를 직설화법으로 원하신다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방첩사를 지원하라. 예, 전화를 받으니까 네. 비상계엄 발표하는 걸 확인했냐고 물으셨고 네. 그다음에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잘 몰랐고 그렇다고 대통령께 누구를 체포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여쭤보기도 뭐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약간 말씀에 퍼즈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주시겠다는 건지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아마 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비상계엄. 제가 네.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1차장은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나요? 그렇습니다. 몇 시에 했죠? 10시 53분에 대통령님 전화가 끝나자마자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분이 방첩사를 지원해라라는 부분에 있으셨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기억하기로는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때 방첩사령관하고 무슨 통화를 했습니까? 예, 방첩사령관에 11시 6분에 전화했던 것은 처음 전화가 아니고요. 10시 23분 비상계엄이 발표되는 걸 보고 바로 제가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시 23분에 TV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비상계엄이 발령되는 걸 보고 당시 굉장히 많이 당황했었는데 비상계엄이 발효된 것보다도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당시로서는 국정원이 비상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정보 보호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그래도 국가의 핵심 정보기관인데 비상사항이라는 부분에 대해 정보 판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비상계엄이 발효가 됐는가 국정원이 뭔가 그때 방첩사령관 뭐라 했습니까? 좀 예. 짧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방첩사령관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방첩사령관이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전화를 받은 다음에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계속 머뭇머뭇해서 제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계속 이야기를 안 하길래 부위께서 전화하셨어. 대통령께서 너희들을 도와주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후에 아마 정보위에서 말씀하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저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 정치인 체포해라 이재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체포하라 했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중간에 뭐 일일이 세지도 않았고 당시 밤중에 전화로 메모지에 막 메모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4명 정도로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 있었는데 택도 안 되는 소리라서 끊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끊지는 않았고요. 물론 뭐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대통령이 지시고 방첩사령관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보일 수 없었고 마지막엔 그래서 어떻게? 라고 물었습니다. 뜻은 너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저에게 직접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고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조태용 원장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제가 지난 1년 넘게 우리 조태용 원장님을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보고했죠? 예, 근데 원장님께서 저한테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몇 시에 엄중한 자리인 만큼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엄중하고 민감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받은 것을 어떻게 데피티가 원장님께 보고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지휘 개선으로도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질문하고 나머지 답변하세요. 그래서 조태용이 보고받고 그다음에 차장은 뭘 했고 국정원은 그다음 뭘 했고 그다음 조태용 원장이 그 사직서내라고 통보했잖아요. 그까지 좀 얘기. 원장님 송구합니다만 그냥 당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정원장께서는 하루에도 뭐 책 한두 권 정도의 정보 보고를 받으시고 워낙 많은 보고서를 받으시고 또 더구나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격적인 사항이라 아마 당시 상황이 많이 헷갈리실 수 있으십니다. 더구나 제가 얘기한 부분이 굉장히 단편적이고 조태용 원장님께서 12월 6일 날 그 기자회견 하셨던 것처럼 제가 대통령께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라고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정황상 관련된 보고를 드렸는데
10시 53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고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어떤 내용인 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할 때는 우리 국정원이 놓쳤지만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싹 다 잡아드리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국내에 장기 암흑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정원에까지 지원을 요청한다고 추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영 간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아보는 순간에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전반적인 상황이 흐트러져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한 다음에 11시 30분에는 그 원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원장님 직무실에서 긴급 정무직 회의가 열립니다. 만약에 자리에 안 계셨다면 모르지만 방금 대통령으로 전화받고 방첩사령관도 전화받은 내용을 11시 6분에 알고 있는데 11시 30분에 정무직 회의 때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거 어떻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네. 자, 정리하세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그 부분도 지금 그 국정원장님께서는 그 홍장원 차장이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경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12월 5일 날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네, 추가를 하십시오. 네.